그런 콜리오스 시승기가 아마 이 영상 업로드일 기준으로 오전과 정오쯤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이 차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수많은 시승기가 이미 올라오고 있을 테니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좀 더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미 시승 행사 시작부터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발견됐죠. 부산 모빌리티 쇼쯤 생겨난 그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르노코리아 사장이 공식 입장에 나왔고,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 사건은 우리 르노와 관계없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존중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이 공식 입장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공식 입장이 나온 뒤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르노코리아가 한국 판매 시장에서 성공하는 게 가능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르노코리아가 왜 한국 시장에서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지 최대한 그 사태를 배제하고 전개하려고 노력했고요.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영상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KGM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승 행사 당일과 그 이후에 나온 소식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질문 몇 개가 지배를 하더라고요. 첫째, 르노코리아한테 그랑 콜리오스라는 차가 정말로 중요한 차가 맞나? 둘째, 르노그룹은 한국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셋째, 르노코리아는 이 차를 진심으로 많이 팔고 싶은 건가? 이런 거였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을 완전히 빼놓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신차 발표회나 미디어 시승 행사와는 뭔가 다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그랑 콜리오스라는 차가 정말 중요한 차가 맞는지,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냐는 질문은 어떤 걸 보고 떠올랐냐면 목표 판매 대수입니다. 보통 어떤 제품을 출시하고 그 제품을 어떤 시장에서 많이 팔아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뭘 발표하나요? 목표 판매 대수죠. 1년 동안 몇 대를 팔아서 경쟁사 제품을 긴장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건데, 이게 뭐 굳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도 일종의 포부가 느껴지는 거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 차를 그만큼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종의 자신감 표현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된 걸 보면 구체적인 연내 판매 목표량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부산 공장에서 그랑 콜리오스를 월 3,000대 가량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죠? 월 3,000대를 모두 판다 해도 1년 판매량이 36,000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판매량 순위에서 15위에도 못 미칩니다. 진짜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나? 이 차가 아니라 다음 신차가 더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르노코리아는 이 차를 진심으로 많이 팔고 싶은 게 맞는지, 이 질문은 어떤 걸 보고 떠올린 거냐면 앞에서 말한 월 생산량입니다. 월 생산량이 3,000대면 연 판매량은 36,000대가 되는 거고, 판매량 순위에서 15위권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기존에 팔리던 QM6 같은 차들의 수요가 흡수되면서 기존에 팔리던 차는 판매량이 줄어들고 신차는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회사 점유율이라는 게 상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QM6 판매량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생산량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유율도 크게 올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라서 시승행사 직후에 올라온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가지 의문이 떠올랐던 겁니다. 르노코리아가 그랑 콜리오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시될 신차들도 잘 팔려서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높여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고요. 야, 르노는 어차피 해외 브랜드인데 한국을 뭐하러 신경 쓰겠냐? 이건 그냥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심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국 시장을 신경 쓰는 BMW는 뭐죠? 르노는 한국에 공장을 두고 있고 전 시장도 싹 다 고쳤습니다.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 3,600명이 넘습니다. 르노코리아뿐만 아니라 KGM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점유율이 낮은 이유 그리고 소비자들이 무엇 때문에 선택을 안 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기술력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랜저나 소렌토가 기술력이 좋아서 한국 판매량 1위를 하나요? 기술력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라 정의를 하자면 엔진이나 변속기를 만드는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한국 판매량 1등을 하려는 겁니다. 이것만 이유라고는 할 수 없죠. 만약 이 기술력만 판매량을 결정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전세계 자동차 시장은 포르쉐와 페라리가 장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시장이 소비자들이 뭘 원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지불하는 비용 대비 어느 정도로 제품을 만들어야 선택을 받고, 이런 모든 데이터가 고루 집약되어 있어야 잘 팔리는 거잖아요. 현대기아차를 싫어하는 사람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절대 다수가 만족하도록 차를 만든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KGM이나 르노코리아는 기술력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장 파악부터 제대로 하고 움직여야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르노코리아 관련해서 쓸데없는 논란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논란을 모두 배제하고 봤을 때 차는 얼마나 절실하게 만들었죠? 한국 자동차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평가할 수 있나요? 자, 르노코리아 사장 말대로 그 논란은 르노와 상관없는 일이고 사회적 문제와 산업적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치자고요. 그럼 차 자체의 상품성, 눈에 보이는 가격표나 사양들은 경쟁 모델에 비해 얼마나 나은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르노코리아의 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생각이 어떤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이제는 고려조차 안 한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이
이 회사에 대해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사태가 이런 걸 키운 거죠. 외국 자본 기업이고 프랑스에 본사가 있는 해외 브랜드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 진출해 있으면 한국에서도 잘 팔릴 수 있도록 우리 소비자들도 충분히 응원을 해줘야 합니다. 어쨌든 한국 지사에서 일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고 부산의 지역 경제에도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니까요. 그런데 이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냐면 조금이라도 차를 잘 팔기 위해서 한국 소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야겠다, 이런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일단 도와줍니다. 그런데 지금 르노코리아의 문제는 소비자들이 봤을 때 신차를 출시하기 전에 어떤 고민을 하고 출시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에 대해 불편해하는지를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한국에서 차를 잘 팔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해외 본사를 위해 생산 기지로 이용하는 것 같다는 서운함 때문에 소비자나 대중들이 비판을 하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 말고 다른 차도 좀 사보고 싶은데 다른 차도 많아져야 선의의 경쟁이 될 텐데 이거 너무 독점 시장으로 붙여지는 거 아니야? 이걸 깨려면 KGM이나 르노가 잘 해줘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은데 왜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냐는 거죠. 세 번째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이제는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현대기아차를 완전히 따라잡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긴장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콜리오스로 치면 소렌토 수요를 어느 정도 뺏어와서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게 해달라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못해왔고 이번 시승 행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봐도 앞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들은 아니 이미 현대기아차는 잘 팔리는 이유가 다 나와 있고 가격, 옵션, 사양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만 더 낮게 만들면 되는 걸 왜 못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서 요 며칠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요. 르노코리아한테는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면 모르겠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받으면 괜히 화도 나고 하기 싫어지거든요. 사람도 그렇죠.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계속 해야 한다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괜히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르노코리아한테 현대기아차의 대안이 되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 르노코리아는 그저 프랑스 본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지사에 불과한데 자꾸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위해서, 한국의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한국의 일자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하니 그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일하는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겠지만 의사 결정은 어쨌든 임원급이 하는 거고 여기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은 그나마 괜찮은 거라는 겁니다. 왜? 아직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비판을 하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란 거죠. 최근에 어느 자동차과 교수분이 르노 사태를 가지고 직원 개인이 일탈이라고 이야기하고 소비자들을 향해서 필요없는 논란에 휩쓸리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이걸 어쩔 수 없이 언론 문제와도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한창 언론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도 많이 하고 시위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잘 안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되거든요. 뉴미디어가 충분하다 못해 넘쳐나고 개인이 취사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에 굳이 올드 미디어에 매달리지 말자,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 회사와 제품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해야 잘 팔린다, 소비자들은 이걸 원한다, 다 알면서 왜 못하냐, 이런 말할 때 듣지 않으면 그 뒤로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에휴 어차피 듣지도 않는 거 뭐하러 얘기하냐, 그냥 다른 차 사면 된다, 잘 팔리든 말든 상관 안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국내 기업이면 문 닫는 거고요. 외국 자본 기업이면 철수하는 겁니다. 저희 스포일러가 KGM이나 르노코리아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얘기다, 필요 없는 정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제가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듣기 싫다고 해서 자신은 이미 알고 있고 자신한테는 필요 없는 정보라고 해서 그 정보와 이야기가 가치가 없는 것이 되나요? 그건 누가 정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요. 오늘은 유명한 말 하나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객을 행복하게 하라. 그러면 고객이 당신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